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 준비가 됐을 것 같아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그 구입교재는 책 제목이 유럽 속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2017년에 그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부산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받고 전문 학술서로 제가 편찬한 책인데 제목이 지금 유럽 속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이지만 사실은 유럽 속의 지금 이슬람 문화, 이주민 문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럽의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유럽 속 이주민 사회에 대해서 그 갈등이라든지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독일 국기 안에 이제 이슬람 사원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죠. 이 책을 여러분이 학교 앞 부산도서나 혹은 부산대학교 출판부에 직접 전해서 배송받아도 되고 부산도서나 효원도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책을 순서대로 다 하진 않고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순서대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의 이슬람에 대한 독일 미디어의 보도 방식 연구, 즉 이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유럽의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속된 말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자, 쓰레기 이걸 합친 말이죠 아마. 그래서 그만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그 보수 언론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자, 이게 소리가 그래서 이런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방식에 대해서 유럽의 보도 방식을 보면서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언론의 자유화나 어떤 투명성이 좀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보도 방식이 이제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개선돼야 될 점이 있으면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페이지로 치면 이게 43쪽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43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참조하기로 하고 화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영어로 보면 스톱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멈추어라. 그 이슬람 공포증이라고 하죠. 무슨 포비아 하면은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조금 하고 또 이제 동영상도 볼 수 있으면 보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을 그래서 제가 반이슬람 정서가 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이른바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서 화면이 작은 게 낫겠나요? 테러 경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17,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14년도 때 이제 시위입니다. 지금하고 조금 페기다 상황이 회원들입니다. 많이 개선됐겠지만 정부의 이민법을 비난하며 이슬람교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Deutschland ist kein Zuwanderungsland. 조금 Und unsere deutschen Leitkultur, 이게 die von den 낫습니까? christlich-jüdischen Wurzeln und vom Christentum, Humanismus und der Aufklärung geprägt
Schule erleben. Der Islam ist keine Religion des Friedens, sondern wir müssen uns einfach 2014년도만 이슬람 해도 9.11 테러 극단주의자들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IS에 굉장히 가담했다가 비판한 유럽인들이 부분이 이슬람에 180여 대해서 명이라는 정부 발표가 시위대를 좀 저항이 자극했습니다. 극우적인 이웃나라 태도를 프랑스도 강했죠.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테러가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등 시내 곳곳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군중을 공격하는 제가 범죄로 화면에 지금까지 나오는 수십 명이 이 화면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비춰드려요. 이에 대해 최근 프랑스의 유명 앵커가 이슬람 500만 명을 추방하지 않으면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이슬람 이런 게 움직임이 이제 자칫 인종차별과 유럽 언론에서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보다는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동적인 YTN 안소영입니다. 흐름이 되죠, 사실은.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YTN 보도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또 테러와 관련해서 이제 2016년도 보도를 잠깐 보면 이것도 내나 YTN인데 잠깐 볼까요? 최근 잇따른 테러와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 이슬람 여성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히잡 커지고 착용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죠.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을 위한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가 확산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를 제한하는 입법이 조금 더 추진되고 큰 있습니다. 화면으로 볼까요? 조문건 유럽 특파원이 고려합니다. 화면은 제가 비칩니다. 지난달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 니스 해변. 여전히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신체를 가린 부르키니 수영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부르키니가 테러 수단이 될 수 있고 공공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미 일주일 전부터 부근 휴양 도시와 크루시카 섬에서도 착용이 금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를 금지한 곳이 10여 곳에 이르지만 종교 차별이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e pense que ce n'est pas illégal, que tout le monde a le droit d'accéder à la plage, parce que c'est un lieu public. 독일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의상인 부르카 착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보수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법정 등 필요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이 사람들이 마스크, 유럽 문화가 보면 마스크 같은 거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이제 자기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고 전파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의심을 준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문화라 하더라도 당장 생명이나 그 건강과 지키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종교 차별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자, 이 정도 언론 보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이지만 이 정도. 자, 죄송합니다. 화면이 끊겨서 제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고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수집의 원천이 되고 우리가 사실 미디어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이.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사건에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또 그 이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역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비례관계에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2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욱더 이제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성찰, 즉 필터 작용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 물론 그 나라의 언론이 투명하고 그 팩트에 기반한 그런 내용을 보도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처럼 특히 아까 말했던 특히 우리 보수 언론 쪽이 조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여과 없이 방영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보도 방식은 국민들이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고 결국 이런 자세는 우리가 왜곡된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고 중재하는 방식이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출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미디어가 대중한테 소식을 전할 때 어쨌든 만든 적든 간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곡되었던 정확하게 전달하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제공되는 정보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가공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 미디어를 접하는 독자 혹은 수용자들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왜곡된 보도 내용이라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언론 보도가 죄송합니다. 독자에게 사실은 우리가 좀 무력감이 생길 수 있죠. 그 보도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굉장히 허탈하고 또 분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감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언론의 어떤 결탁의 그런 어떤 논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사실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지금 보수 언론이 우리는 사실은 많습니다. 진보 쪽보다는. 그래서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미디어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특히 유럽 사회 이 중에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사회의 미디어와 언론이 이슬람계 이주민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언론을 통해 이슬람 사회가 독일인들에게 혹은 유럽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 여러분 44쪽에 보면 작은 1번에 보여주기 방식과 서서히 소멸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나 그림이나 이런 특정한 기호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서 선택을 할 때 이것은 그 현실의 어떤 일정 부분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이런 그 선택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겠죠. 독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자료에 의거한 사실을 보도한다 하더라도 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미디어가 어떤 암시적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사건의 체험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문학 작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가가 작가 의도대로 글을 써서 그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언론도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보통 판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성, 객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미디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된다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보도 방식에 의해 마치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게, 우리가 일반화에 오르란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점점점 전체를 대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결국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완전히 진실로 믿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스테레오타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분쟁에 관련된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 양측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만 계속 보도됩니다. 이게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폭력을 없애려는 결단이나 양측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은 좀 주목받지 못할 수 있겠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빠 지금 왠지 아빠 지금 이제 자 압수 결정하면 한글 공부하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항상 이렇게 양측에 의해서 강조되는 폭력이 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 폭력을 없애려는 결단이나 양측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이런 보도만 계속된다면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세계 약 12억의 인구가 무슬림이랍니다. 엄청난 인구지요. 무슬림 숫자가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보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와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사회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고 차별화되는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무슬림 인구 내에서도 사실은 많은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무슬림이 이 유럽 사회에 점점 더 위협적 존재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낙후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기관인 알렌스바하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이후 몇 년 동안 독일 특히 유럽 사회에서 이슬람 공포증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이게 또 화면이 자 화면이 꺼졌네요. 예, 이슬람 공포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 이슬람 포비아 있죠? 이슬람 포비아라는 이런 그 공포증이 증가했고 또 그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국제적 사건들이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카테고리에서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행 과정이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면은 그 사건이 이해될 수 없죠.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전혀 보도되지 않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유럽인들은 혹은 독일 국민들은 갑자기 이슬람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고되는 사건들과 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나 암살자가 이슬람교를 자신들의 소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그럴 때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마치 이미 짜여진 프레임 같다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진 그 연관관계 속에 그 보도와 관련된 상황을 분류해 넣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러한 방식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적에 대한 이미지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호전적인 이미지가 그죠? 그래서 사실적 관계를 우리가 직시하고 통찰하는 것이 사실은 언론한테 필요한 의무인데 이러한 중요한 과제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즉 마치 하나의 가치 기준에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떤 흑백 논리, 그죠? 그 다음에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태도라든지, 독일의 외부에서 온 다양한 집단들을 좀 너무 일반화시킨다든지, 아까 우리 같은 이슬람이라도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서 생활한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자신들의 예견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이슬람계 이주민들에 대한 그 유럽 사회의 첫 인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무슬림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식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타입화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보도를 통해서 비무슬림, 즉 뭐 유럽인들이죠.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어떤 사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현실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해서 수용할 수 있고, 반면에 그 반대되는 많은 사례들은 은폐되거나 묻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과 관련된 부분은 유럽의 다른 언론들도,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의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독일이 좀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국가에 들어가지만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 너무 오래 하니까 또 조금 다른 화면으로 할까요? 자, 히잡과 관련해서,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보죠. 이런 그 착용을. 자, 히잡과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이 화면이 조금 낫겠네요. 그죠? 조금 컬러풀합니다. 유럽 속에 이제 보면은 건물들 보면 이런 데 이제 이슬람 그 형식이 보이죠. 이제 할렘강처럼 미국의 할렘강처럼 좀 빈민촌인데 주로 중심부가 아닌 주변 지역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이. 자, 이 화면을 그래서 제가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 독일 미디어의 인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다양한 뉴스 속에는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의도나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성은 그 토대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보도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독자들에 의해 실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죠. 일부의 어떤 진실이, 부분적 진실이 이러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이슬람 이주민에 대해서 좀 더 유럽 사회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슬림들에 대해서 독일 다수 사회가 거부하는 태도가 사실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좀 연관성이 없는 좀 파편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짜집기라죠. 이런 편집을 통해서 보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러한 정보의 파편들을 만약에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거나 문의해보거나 좀 더 조회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요즘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건과 가까운 정보를 그냥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유튜브에도 이제 보수적 내용을 주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유튜버가 있고 또 진보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내용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도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이슬람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거나 정상적인 거나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는 문제는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사람들이 보면 자극적이고 좀 긍정적 뉴스도 있지만 부정적 사건, 좀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 여기에 대중들이 좀 더 주목하고 또 이런 내용이 좀 인기 있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안 그렇습니까? 뭐 연예인 문제든 어떤 정치적 이슈든 간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비정상적인 내용들을, 그죠? 그런 게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떤 조회수, 클릭수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이런 뉴스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런 경향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슬람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이 독일 미디어들이 고유의 독일 문화의 한정된 관점에 의해서 좀 놓치는, 간과하는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터키에서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교수들이 비율이 높다든지, 이란에서 여대생이 남학생들보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란의 각 대학에서 남학생 수를 할당을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건 이제 보도가 잘 안 되죠. 이슬람 지역에서 혁명 이후에 선거권을 여성들이 얻게 된 사실, 이런 게 유럽의 언론이 보통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보도가 잘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죠. 자체적으로 가서 이제 탐사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극우 언론 뭐 많죠. 그런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일본의 언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 국익에 맞고 일본한테 유리한 기사 내용을 많이 보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우리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처럼 보도해버리면 그거는 뭐 완전 친일 매국 언론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런 어떤 언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좀 검증하고 어떤 필터 작용을 통해서 걸러낸 이후에 보도하는 자세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런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 서구사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이런 문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가 아니고 선진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보여주기식 보도 방식과 서서히 약화시키거나 좀 소멸시키는 보도 방식, 이런 게 유럽인들의 올바른 인식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럽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심하죠, 사실은. 좀 더 투명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반복해서 유럽인들이 무슬림 여성이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가 상속받는 재산의 반만 상속받는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그럼 이건 물론 사실인 것도 있지만 무슬림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신들의 여형제와 다른 친척들을 돌보는 의무를 그 이슬람 전통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상속받은 돈을 자신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죠. 보도가 안 되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대의 이슬람사에서는 남녀 간의 이러한 전통적 역할 분담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공동생활이라는 기본적 상황 자체가 이제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이슬람 국가들의 법률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문장으로 이런 많은 변화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도할 때 팩트에 의한 그런 어떤
보도 방식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작은 부분을 일반화하는 오류는 사람들이 판단력을 허리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47쪽에 보면 이번에 객관적 정보를 대신하는 상징적 보도 방식, 요 내용이 있는데 조금 봅시다. 무슬림 여성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볼 때 유럽사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억압과 그런 일이 어떻게 이 유럽사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히잡 사건이든 그죠? 또 명예살인이든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죠. 그런데 이 외에도 무슬림 여성의 삶에서 일부의 진실이 종종 이슬람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적 판단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히잡을 착용한 여인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해서 그런 주제가 이슬람 전체를 대표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된 이미지가 독일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들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제 인용을 해보면 신원경이라는 그 연구자의 내용을 보면 독일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히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많은 그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서구 사회의 권력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중심주의 속에서 그런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화시키는 사고는 문화적 지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문화, 열등한 문화 벌써 이렇게 이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사에서 이렇게 무슬림 이민 여성이 비록 자유국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식민지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배 문화와의 갈등이 이렇게 모습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서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회의 모든 가치 기준을 이 서구의 보편적 가치에 두고 있는 사회에서 중립성이 과연 제대로 유지되는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히잡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히잡과 관련된 이런 유럽 미디어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 현상도 일반화시키는 걸 말하죠. 이런 스테레오타입 현상도 최근에 이슬람 세계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또 조정되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밝힌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진행 과정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2015년에서 16년, 14년 그 당시 내용이 이제 주로 토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죠. 이민 문제나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정권 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게 되면서 같은 패전국인 일본과는 달리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배상과 지금도 틈이 나면 사과하고 정부의 대표자가 사과하고 이런 이제 올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잡을 착용하는 행동이 무슬림 여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유럽 문화권에서 의복 착용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서구의 방식으로 볼 때 사회화된 사람들에게는 시각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요즘에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양 문화권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각적 인식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영역이 분리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죠. 노동의 세계와 개인적 영역 이런 게 이제 분리되니까 서구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대중의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중적 공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널리 이동할 수 있는 여론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죠? 여론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여론의 향방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여론 정치를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태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여성 해방이 이러한 여론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성들이 옛날처럼 가사일 외에도 이제는 다른 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예전보다 좀 더 힘을 많이 갖게 됐죠. 물론 지금 완전한 남녀평등이 아직은 실현된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즉 노동이 집 밖에서의 일이 이 가사 일보다 점점 더 높게 평가받는 직업을 의미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전업주부나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도 방학 때 이제 집사람도 같이 일하니까 방학 때 집에서 제가 이제 애들 돌보고 뭐 다 큰 애들이지만 밑에 늦둥이가 있지만 늦둥이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줘야 되고 큰 애들도 뭐 학교 다녀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학원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어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사실은 제대로 가사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밖에서 일해서 돈 버는 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페미니즘 개념에 대한 인식, 의미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을 지향해야 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범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처럼 똑같이 대우받기 위해서 남성적인 어떤 세계에 편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페미니즘으로 이제 오인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론 공간을 권력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유럽에서 이제 예를 들면 히잡 논쟁을 계기로 해서 다른 문화적 공간으로도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베일로 얼굴을 거의 가리지 않는 이 유럽에서 이 여성 해방적 개념은 이슬람하고는 좀 다르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의 의복 착용을 이슬람의 상징화에 이용하는 극단적인 집단들의 도구마도 사실은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IS를 통해서라든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죠. 사실은 여성 해방이나 자유가 의복의 자유와 동일시해서는 좀 안 되겠죠. 이 너무 단순화된 시각입니다. 또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의복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방송의 화면에서 보일 때마다 이런 이미지를 오랫동안 이용한 언론에서 그죠? 방송 보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연쇄적인 현상들이 이제 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 하면은 히잡이나 이슬람 사원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여론, 테러 사건을 이렇게 겹쳐 보여주면서 이걸 같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히잡 없이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테마,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전통 외국인 한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입지만 그죠? 이런 걸 입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외국의 부정적인 어떤 뭐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 연관시키면서 한복 입은 여인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짜집기 해버리면은 히잡처럼 이제 한복이 부정적 이미지가 저건 테러에 이용되는 그런 국가의 상징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테마로 한 뉴스의 말미에 보면은 혹은 신문에서 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이 그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이슬람은 낯선 것이다 라는 어떤 컨셉이 의도적인 컨셉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종종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기보다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무슬림 여성들과 유럽 사회 간의 통합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프랑스 사회 통합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들을 많이 봤죠. 뭐 취업이나 다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내용도 우리가 알았지만 여성들의 이런 어떤 복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론의 보도 방식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35분이 다 됐네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한테 죄송한 건 찍다가 또 너뚱이는 통제가 잘 안 돼가 갑자기 또 들어오고 잠깐 놨으면 또 따고 들어옵니다. 7살인데도 또 그런 걸 또 벌써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됐는데 제가 새로 또 찍기에는 조금 원래 계획한 내용을 하다가 또 새로 찍으면은 또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게 순수하게 라이브라는 걸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35분쯤 됐는데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51쪽에 자의적인 관련 짓기 언론 보도 방식과 관련해서 남은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